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부의 얘기를 할 텐데요. 2부는 토녀요? 토녀는 네, 누군가요? 노년의 톤인데 토년이라고 있네요. 노년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네요. 네.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들어왔어? 아니 너무 기똥찬 대답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거의 임기응변으로 회사 면접 프리패스 아니에요? 토년 이래놓고 저는 노년의 토니를 토년이라고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노인이 된 토니에게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남긴 500파운드의 유산을 함께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에이드리언의 친한 친구로서 잘 지내주어서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500파운드를 남겼습니다. 토니에게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유산으로서 남겨줬는데 이 일기장은 토니에게 오기 전 베로니카가 가져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토니는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받기 위해 40년 만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베로니카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베로니카를 만나 일기장의 일부를 받았는데 그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토니에게 눈치 없다고 비난하는 베로니카. 토니는 마지막에서야 자신이 잊고 있었던 엄청난 진실, 그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되는데요. 그 편지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 이 편지의 내용처럼 자기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편지의 내용처럼 이들이 그렇게 사라졌다. 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게 반전인데, 네, 여기서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이제 17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균치, 대학에서, 직장에서 평균치, 우정과 상실과 사랑에서 평균치, 섹스에도 이스말 여지 없이 평균치였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평균이 뭐 좋고 나쁘고 이것보다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균은 과연, 중간은 과연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밖에 분들은 이제 네, 밖에 분들 네, 스카이캐슬을 열심히 그쵸. 보거든요. 스카이캐슬 보면은 항상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 학생들은 이제 중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시청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작가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평균은 좋은 것인가? 중간은 좋은 것일까요? 네, 저는 중간이 우리 삶의 하나의 나침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삶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어떤 거에 판단을 내릴 때 좀 하나의 좀 좌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평균이라는 게 그냥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두가 평균이 되고자 해요. 그러면 평균 중에도 평균이 생기겠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왜요? 숫자 5만 5개 있으면 모두가 평균 5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숫자 5가 5마리가 살아요. 네. 네. 평균은 5잖아요. 네. 모두가 다 평균이잖아요. 행복하겠다. 공산주의인가요? 그 중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나쁘다거나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노력한 만큼 어느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다 막 이러면서 본인을 너무 닥달하거나 너무 채근하지 말고 그냥 혹은 뭐 너무 우월감을 가지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로맨스 정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중간이 처음에 좀 답답하긴 했거든요. 이게 어떤 중간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서는 평균 이상이고 싶고, 그 외의 것들에서는 그냥 다 중간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하고 싶은 데서는 중간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서는 그냥 중간으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페이지 180쪽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다. 마지막 기억을 남기고 싶고 그 기억이 좋은 것이길 바란다. 곧 타게 될 비행기가 걸어서 모퉁이의 가게에 가는 것보다 위험할지 모르니 그에 대비해 남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죽기 전에 나는 남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죽고 싶은지 나를 떠올리면은 아 그래 얘는 참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게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의 생활적인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 면접 같네요. 아, 면접에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솔직한 건데 제가 표현은 안 하는데 좀 애정결핍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막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뭐 업무를 하거나 뭐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일을 하면은 좀 즐거운 사람 있잖아요. 같이 오히려 하고 싶고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네, 죽었을 사람들이 아 쟤는 참 좋은 아빠였다. 네, 아니면 적어도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참 좋은 아빠였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시작을 하면 애도 낳아야 되고 애를 낳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해서 좀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없었어요. 지금은 시간 나는 대로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워서 저는 제 자식한테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친델러 씨는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나요? 저는 허세가 제로였다. 쟤는 뭐 담백했다. 담백했다. 이미 불가능하지 이미 않나요? 불가능하나요? 시계를 거꾸로 찬 것부터 과거에 해놓으신 미남. 영화 명대사 그렇죠. 또 네. 목자랑 해놓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네. 시작하시오. 실패하셨네요. 실패했습니다. 네, 다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생은 글렀습니다. 수진 씨는 어떤 이미지? 저는 참 재밌게 살다 갔다. 지루하지 않게 살다 갔다. 참 그렇게 쟤는 참 재밌게 살다 간 것 같아. 네. 이런,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 재밌다라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만. 네, 수진 씨가 생각하는 그 재밌다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 갔다.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다. 네. 저는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네, 참 잘했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한테 애는 참 이거 잘했다 하는 거 하나 남기고 싶어요. 뭔가 프로의 영역으로 네, 그런 걸로 걔가 해서 뭐 기타는 기똥차게 쳤지 네, 뭐 이런 그런 느낌. 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정말 글을 잘 썼다. 아니면은 이 친구가 만든 음악이 정말 좋았다. 뭐 이런 남들한테 얘는 이거 참 잘했어. 본인의 대표작 이런 걸 남기고 네, 싶은. 대표작을 남기고 싶은 거죠. 네. 대표작을 정리를 남기고 해주셨네요. 대표작을 남기고 40대에 죽을래요? 아니면은 그런 거 없이 80대에 죽을래요? 저는 40대는 좀 빠른 것 같고 한 60대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0대면? 네, 60대면 한 대표작 남겨도 어쨌든 이게 좀 오래오래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나눌 얘기는 이제 아까 저희가 내용 설명에서 했듯이 이제 토니가 본인의 편지 내용대로 됐기 때문에 남들이 불행해졌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과연 이 모든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의 불행이 과연 토니의 편지 때문인가? 토니 때문인가? 전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토니가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나요? 뭐 너는 원치 않은 임신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하면서 뭐 서로 불행할 것이다. 아무튼 되게 막 저주를 네, 악담을 그냥 다 써놨거든요. 거의 뭐 악성 댓글, 악성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악플러였군요. 네. 약간 10cm의 봄이 좋냐의 좀 더 상위 버전.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를 좀 더 거칠게 네, 표현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뭐 이런 불행이 이제 나중에 자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토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토니 때문인가 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한테 저주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너 네. 그러다 뭐 된다라던가 전 있어요. 어떤가요? 그걸 듣고 나면 영향이 있나요? 약간 징크스 같이 좀 어,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토니가 잘못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어, 근데 그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아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토니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에이드리언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토니의 편지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는 토니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토니가 에이드리언을 되게 똑똑하다고 찬사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게 좀 밝혀지긴 했지만. 근데 아무튼 그거 말고는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증거 불충분이다. 그쵸. 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할 정도면 사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편지 한 통 때문에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죽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 작가는 토니가 계속 후회하는 그런 후회로 뒷부분을 거의 끌고 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토니 때문에 그런 걸로 비치게 하려고 조금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토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토니의 편지도 물론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긴 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베로니카의 삶도 있었을 거고 에이드리언의 삶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거는 뭐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래 내가 이들한테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었지 라는 그런 이들에게 내가 되게 동경했던 사람과 내가 사랑했던 베로니카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만큼 컸는지 이런 걸 스스로 그냥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토니를 베로니카가 후에 만나서 자신의 남동생이죠. 네. 남동생에게 데려가는데 적어도 베로니카는 그런 원망을 돌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토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데려간 거를 보면은 알 수 없지만 베로니카가 원망하고 있고 토니도 후회하고 있고. 이게 너무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네. 그들의 감정 묘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면 그 주인공 중심으로 감정 묘사가 굉장히 풍부하게 이루어지는데 정작 다른 인물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 속내를 알 수가 없죠. 에이드리언이 굉장히 또 말이 없는 캐릭터예요. 철학적으로 자명한 일이다 이 말밖에 안 하죠.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그게 구리죠. 정말 복장 터지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네, 진짜 뭐 하나 소홀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그 주인공 자신에게조차 그런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뭐 이 소설에 관통하는 그런 전체적인 메시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약간 네. 네 복장 터집니다. 네, 이제 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기억은 얼마나 믿을만한지, 내 기억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유독 어떤 분야, 뭐 영어 단어를 내가 기똥차게 잘 외운다거나 아니면 한 번 본 숫자는 까먹지 않는다거나 전화번호 잘 외운다거나. 눈에 본 경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쓸데없는 경험을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저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모르는 건 자기가 모르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내가 기억하는 부분 내에서 나는 기억을 정말 잘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아.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노니 씨는 엄청 기억력이 좋거나 엄청 기억력이 안 좋거나 엄청 네. 안 좋거나 그렇죠. 뼈를 때리네요. 근데 그게 맞네요. 근데 사람이 결국에 기억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기억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억나는 가장 오래된 일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챈들러 씨께서 자신이 상상한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이라는 특성이 우리 그런 존재 한계 같은 거를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억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깨져가지고 요즘에 식은땀 되게 자주 흘렸거든요. 너 그거 했어? 했는데 이런 적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기억력이 안 좋죠. 공간적인 건 되게 기억을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보를 외워야 되는 거면 완전 젬병이에요. 그래서 현관 비밀번호도 그냥 위치로 기억하지 번호 숫자로는 기억을 그러니까 못하진 약간 않겠지만 패턴식으로 기억. 그쵸. 얘 다음에 여기를 눌러야 되고 여기 다음에 요 공간을 누르면은 열린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는 거지. 지금 저보고 누군가가 야 너네 집 비밀번호 뭐야 하면은 바로 안 나오거든요. 좀 긴가요? 아니요 길지 않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르게 그냥 정말 로봇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된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도 비밀번호 전 말하면서 치거든요. 저 약간 그런 편이라서 계좌번호 칠 때도 그냥 보안이 좀 입으로 말하면서 약간 하는 편이라서. 네. 근데 제가 공간 기억력은 진짜 이것도 허세가 아니라 정말 이것도 자랑할 만합니다. 한 번 가본 곳은 그러니까 간판이 제가 그 가게 이름을 몰라도 한 번 가본 곳은 웬만하면 갈 수 있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Good for me.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논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제목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토니는 다 틀렸죠. 근데 왜 제목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일까요? 저는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오역이다. 번역. 네, 오역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이 문구 자체가 되게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이 더 이렇게 쓰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제 보면은 The Sense of an Ending이라고 나오는데,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용과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책이 안 팔리겠죠. 그쵸. 네. 그쵸. 그리고 너무 스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가 이 그 2호 공감에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란 노래가 있는데 하나, 그- 둘, 셋. 왜 슬픈 예감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딱 사람들이 알고 익숙하니까 일단은 이 편집장 나이가 아마 2호 공감 세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제목으로 하자라고 밀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삼 정말 너무 좋은 이름 아니에요? 뭐가요? 2호 공감? 이것도 중2병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2호 공감, 015B 그죠? 약간 그런 이런 거죠. 네이밍이 네. 너무 뭔가 있어 보이고 최강창민. 네, 동방신기 팬들 동방신기 많으신데, 팬들 네. 죄송합니다. 네, 카시오페아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길을 생각해요. 잃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약간 지나간 거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제가 되게 즐겨 듣는 노래 중에 1415가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숫자로 가수인가요? 네, 1415. 1415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앨범 표지에 보면은 1415가 써져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감성이랑 그 015B 말씀하신 거, 2호 공감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갈 피. 네, 인상 깊었던 문장을 알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수진 씨가 가장 이 책에서
책갈피를 꼽았던 구간은 어디인가요? 저는 문장이 예쁘다기보다는 이 책 전체의 주제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꼽았어요. 페이지 172쪽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들이 서로 연애를 하겠다고 내게 통보한 건 못돼 먹은 처사가 아니었다. 다만 그 말을 한 타이밍이 문제였고 모든 배우의 베로니카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뿐이었다. 나는 왜 그런 문제로 노발대발했던 걸까? 자존심이 상해서? 시험 전 스트레스 때문에? 외로워서? 어떤 이유도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감정의 특징은 속수무책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토니가 본인의 그런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본인이 한 행동인데, 그리고 본인이 그 상황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과거의 자신은 자신이라기보다는 타인에 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명언이네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기록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차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함에도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걸 속수무책으로 견뎌가면서 시간을 결국 보내야 된다는 게 참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니 씨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뭔가요? 네, 저는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릴 때는 그렇게도 결정적이었고 그렇게도 역겹던 몇 살 되지도 않는 나이차가 점차 풍화되어 간다. 결국 우리는 모두 젊지 않음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일괄 통합된다. 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회식을 가도 미성년자세요? 이런 말 들어요. 이게 자랑은 아닌데. 네. 근데 자랑인 것 같은데요. 노니 씨 지금 수염이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근데 학생 같으세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작년에 처음으로 느꼈어요. 더 이상 늙고 싶지 않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번은 1, 2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연락하는 사람이 07학번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5살 차이가 되게 고학번 선배님 그죠. 막 그렇게 하늘 느껴졌는데 같았죠. 네. 이제 그냥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 큰 차이는 저는 아직 20대고 그 07학번은 30대인 거. 근데 뭔가 늙어간다는 거라고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조금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냥 마냥 아직 철도 없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이제 하나하나 먹어가면은 책임감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그런 게 두려워서 저는 이 문장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그 노사연이 노래 가사에 우리는 조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노래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어떤 건가요? 저는 165쪽입니다. 타인에게 얘기했다 해도 결국은 주로 우리 자신에게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라는 문장인데 이런 인상을 평소에 받진 못했는데 얘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랬던 걸까 싶은. 어떤 때 주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걸 내가 누구랑 상의해야겠다 싶을 때 이제 유독 이성 문제에 있어서 나 얘랑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상대방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답이 뭔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내가 답정- 정리하기 위해서. 답정너라는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사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가 않다. 지금 답정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입에서 나와서 귀로 들어가는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좀 정리를 하려는 네. 쪽인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조금씩 왜곡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기를 한번 할 때 머리와 입으로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바뀌어요. 근데 그걸 귀로 들으는 순간 또 바뀌고 그 들은 정보가 이제 다시 덮어쓰기 돼서 이걸 또 다른 술자리 가서 혹은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이렇게 계속 뭔가 풍화되면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렇네요. 저는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 시간이 정착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용해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만 한다 라고 했는데 딱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고 요즘에 놓고 있나요? 네, 완전 어렸을 때 기억이 점점 안 나는 것 같아요.
점점 계속 덮어쓰기 되다 보니까 이제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까지로 이제 떨어진 거죠. 원래는 유치원 때 좀 기억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 때가 가장 이제 그나마 좀 기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장이 이 책의 거의 주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시간에 대한 기억 왜곡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인상 깊었습니다. 연남동 수선집. 네, 이 작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챈들러 씨는 네.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을 수선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막 베로니카랑 다시 연락을 하다가 베로니카가 갈 때가 있다. 누구한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가서 누군가들을 보잖아요. 이제 애들인데 네, 이제 뭔가 다들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테죠. 아, 저게 누군가의 아들이구나. 일단 여기서 주인공이 처음에 깨달은 거는 저거 에이드리언의 아들이네. 베로니카랑 내가 그렇게 아이를 저주하진 않았지만 저주했던 이들이 결국에는 아이를 낳았구나. 이런 건데 사실은 아니었고 그게 이제 친동생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친동생이라는 게 반전이 아니라 정말 반전은 이게 에이드리언의 아이가 아니라 본인의 아이였어야 되죠. 토니의 아이. 토니 아이. 그러니까 이제 베로니카가 계속 너는 그래서 안 돼. 참 감이 없다. 참 여전히 감이 감이 없다. 없구나. 네. 봐도 모르겠니. 라고 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척척척. 네,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니 근데 읽으면서 이게 확실하긴 하죠. 이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음. 이 기억이 이게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이게 결말을 모르고 읽었거든요. 정말 이게 결말이 전통적인 클리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정말 진부하게 네.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결말은 진부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진부한 게 항상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네. 괜찮다는 걸. 왜 괜히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진 씨는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수선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코너가 있어서 굳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정도의 애정도 없는 책. 네, 그냥 갖다 버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싶었는데 인물을 하나는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에 누구까지 망치냐면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에이드리언을 망치고요. 그리고 그나마 딸을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되게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좀 그나마 공감대가 있었던 그 베로니카의 어머니까지 스포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질 인물이 하나도 없다 싶어서 에이드리언 한 인물만은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니가 찬사를 아끼지 않거든요. 끝까지 거의 걔는 너무 똑똑했고 나보다 뭐 어떤 경지에 이르렀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드리언이 차라리 죽기 전에 어떤 점에서 더 이상 실험해 볼 만한 삶의 면면이 없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갔는지, 죽음을 준비하기까지의 상세한 과정, 뭐 이런 거를 속 시원하게 유서로나마 좀 토니에게 남겨주고 베로니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힌트라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남겨주고 죽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줄리언 반스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에이드리언이 자살하기보다는 사고로 바보가 되어버린다면 어떨까. 그 보러 간 게 이제 에이드리언이 바보가 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40년 만에 이제 베로니카를 만나가지고 누굴 보러 갔는데 낯이 익은데 바로 에이드리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이드리언이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바보가 된 건데, 그런 에이드리언을 멀리서 챙기는 베로니카, 이 약간 스카이캐슬 감성이거든요. 김지영 스앵님, 스앵님. 네, 스앵님. 그래서 약간 그렇게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안 했다면 그냥 차라리 그렇게 동경했던 에이드리언이 살아서 있었다면은 오히려 토니가 더 고통받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수정해보고 싶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토니가 받은 일기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토니가 점점점 하고 잘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라리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토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딱 매짐이 되면은 과연 베로니카가 토니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토니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좀 불쌍하게 제 감정이입을 해서 좀 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토니가 안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차라리 그런 일기장에 그런 하나의 조금 어떻게 보면 방어 그런 좀 표현이 있었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남동 수선집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수진 씨. 저는 일단 너무 예상 가능한 것 같아서 그래도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독자의 충격과 분노 5점 만점에 2점. 네. 그다음 노니 씨. 삶은 AX 플러스 B 방정식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 너는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마라.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껍질은 데미안, 알맹이는 찌질의 역사.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3점을 못 넘겼어요. 오늘 약간 유격수, 외야수 플라이 아웃인가요? 공이 뜨기 시작했네요. 공을 맞추기 시작했고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라인업 안 좋네요. 시즌 3 네. 어떡하지?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노니 씨가 이 삶은 AX 플러스 B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책에서 에이드리언이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약간 수학 공식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말고 좀 방정식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어떤 방정식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AX 플러스 B. 1차 방정식을 택하셨군요. 네. 공대생이 말하니까 왜 이렇게 멋있죠? 엄청 전문적으로 보이네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BCD 맞나? B와 사람은 뭐 벌스와 네. 네. B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네, B와 D 사이의 C는 C다. 치킨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었는데요. 네, 그것처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의 그런 기본 출발점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A와 B의 차이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그 미지수 X에 따라 삶이 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멋있게. 네, 오늘의 진짜 마지막 코너입니다. 알림장인데요. 오늘의 알림장은 누군가요? 네, 저 노니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 종일 운 적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모든 걸 다 안고 가려 하지 말아요. 죄책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논의는 예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슬픔 예감, 불길한 예감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는데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욕심인 걸까요? 오늘부터 우리의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위로를 받으셨네요. 우는 건가요? 아니요, 울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정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가 이제 거의 한 1년 거의 이제 회가 바뀌어서 나오셨는데 네. 네, 오랜만에 나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그때 여름에 뵙고 겨울에 또 뵀는데요.
오늘 책은 재미가 없었지만 녹화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끄끄대고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웃어본 게 정말 네. 간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우신 적이 몇 번이나 됐나 싶을 정도로. 우리 뭐가 그렇게 웃겼죠? 토년. 시계부터 해가지고 네. 아주 빵빵 터지는 녹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어떠셨나요? 저랑 왜 면전에서 너무 물어보나? 저는 처음 접하잖아요. 근데 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고 네. 공대생인데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이것도 어. 되게 편견이라서 좀 듣기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편이고 그런데 되게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독서량. 저 책 자체는 책 권수는 많이 만지는데 끝까지 거의 안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종종 나와주시면은 끝까지 저는 너무 좋죠. 저 사실 네. 백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 할 거 없어요. 열려 있습니다. 혹시 심심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급하게 읽고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은 뭔가요? 네, 다음 주 책은 3점을 넘기리라 기대하고 오늘도 게스트인 수진 씨의 지인의 인생책이라고 하는데 네, 그죠. 여기서는 저희가 평균 3.5점 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김민철 씨의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김민철 씨가 카피라이터라고 하니까 잘 쓰시겠죠? 네. 되게 반전인 거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김민철 씨는 여성분입니다. 오, 정말요? 정말 반전이네요. 네. 거의 저- 줄리언 반스의 책보다 네. 지금 한마디가 더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남자 이름인데 여자고 여자 이름인데 남자인 거 너무 좋아해요. 본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뭐 막 성별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외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종종 했죠. 아. 뭐 현 이렇게 너무 느끼해요. 영이 준 이런 거. 어, 아무튼 뭐 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사드릴까요? 수진 씨는 친구들이랑 만나고 헤어질 때 야 잘 가.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수진 씨의 방식대로 한번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야, 잘 가.